안녕하십니까. 카드롭대 황웅주입니다. 저는 오늘 무수정체 안의 여러가지 2차적 인공성체 삽입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2차적인 인공성체 삽입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백내장 수술의 시행 건수 자체가 증가하고 있고 수술을 받는 연령은 어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기대 여명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팔로우 피어리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초점 인공성체 시행 건수가 많아진다는 것도 2차적인 인공성체 수술이 많아지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도 야만의 더블 리들 테크닉과 카나브라바 4 플랜지 테크닉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만의 더블 리들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3피스 IOL의 햅틱을 리드를 통해서 공막 밖으로 끄집어내고 플랜지를 만드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국내에 소개되어 있는 센서 아이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다른 삼체형 인공성체보다 햅틱이 두껍습니다. 따라서 30게이지 니들로는 이 햅틱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없게 되겠고요. 27게이지 니들이 사용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야만의 테크닉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스클라 터널을 만드는 점입니다. 터널의 길이가 지나치게 짧게 되면 아이올 디스로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게 되겠고, 반대로 너무 길게 되면 수술 중에 코니알 링클링이 생겨서 수술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는 단점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픽세이션 로케이션은 림부스에서 2mm 지점을 선호하고 있고, 니들의 경우에는 27게이지 니들을 0.7에서 1mm 정도 90도로 꺾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동이 잘 안되는 경우라면 이 꺾는 길이를 좀 더 크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꺾은 니들의 홀을 확인해 가면서 림발 플레인에 평행하게 터널을 만들게 되겠고, 이때 한 9시에서 11시 방향, 그리고 3시에서 한 5시 방향을 간다는 느낌으로 터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수술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잘 산동은 안 되었던 케이스인데요. 먼저 코엑시알 빔을 보면서 센터링을 표시하고 토링 마커를 통해서 지점을 표시합니다. 이후에는 2mm 되는 지점을 양쪽에서 표시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니들을 90도로 꺾게 되겠습니다. 사이드 포트를 코니아 포셉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터널을 만들게 됩니다. 역시 반대편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90도로 꺾게 되겠고요. 사이드 포트를 여전히 고정한 상태에서 양쪽으로 대칭되는 그런 터널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인공성체를 삽입을 하고 니들을 아이리스 위로 위치시킨 다음에 햅틱을 니들 안쪽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리딩 햅틱을 집어넣고요. 이후에도 팔로잉 햅틱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채 모양의 이상이 있을 때도 야만의 테크닉은 쉽게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플랜지를 만들고 역시 마지막으로 리딩 햅틱의 플랜지를 만들고 수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야만의 테크닉의 장점은 기존의 삼체형 인공성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줄코스에 삽입된 인공성체가 디스로케이션 됐던 케이스인데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터널을 양쪽에서 대칭되게 만들고 리딩 햅틱과 팔로잉 햅틱을 집어넣고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플랜지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수술 마무리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삼체형 인공성체는 야만의 술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수정체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수술 전 의무 기록을 충분히 확인해서 이 인공성체 재활용이 가능한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과거 야만의 술기를 통해 인트라스칼라 픽세이션을 시행한 이후에 굴절 오차로 환자가 불편을 호소하여 재수술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플랜지를 끄집어내고요. 플랜지 끝을 컷한 후에 한쪽 햅틱을 먼저 안테리어 챔버로 이동시켜서 안전한 수술을 도모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햅틱을 자른 이후에 안테리어 챔버 이동시키고요. 이 경우에는 6mm 인시전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어서 기존에 만들었던 터널을 통해서 아이오를 제거하고 기존의 스크랄 터널을 그대로 활용해서 27게이지 니들을 삽입하게 됩니다. 처음에 만들 때보다 훨씬 더 이렇게 스무스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후엔 인공성체를 삽입을 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햅틱을 니들 안으로 집어넣고 양쪽으로 끄집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본 케이스의 경우에는 여러 번의 수술을 거치고 현재는 환자가 만족하는 상태입니다. 야만의 픽세이션은 디스크와도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본 케이스에서 먼저 과거에 문제가 있던 인공성체의 위치를 확인하고 6mm의 메인 인션을 만든 다음에 수정체를 밖으로 꺼냈습니다. 이후에는 앞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3피스 인공성체를 공막에다 고정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햅틱을 공막 밖으로 집어내어서 플랜지를 만들고 있고요. 안테리어 비트렉토미 이후에는 수처를 통해서 인션 사이트를 3mm로 조절했습니다. 이후에 디색 플랩을 부싱 그라이를 통해서 안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때 에어를 넣는 게 중요한데요. 야만의 픽세이션의 경우에는 뒤에 워낙 수정체가 튼튼하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에어를 쏴도 전혀 걱정 없이 수술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칸나브라바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모식도가 칸나브라바가 초기에 제시했던 개념도가 되겠는데요. 5.0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기존의 말브란 루이스 아브 익스터너 테크닉에 쓰이는 테너 프로그램보다 한 100배 정도 그 장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수술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되겠고요. 수술 자체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센트레이션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멀티포칼 아이올이나 토이릭 아이올 같은 프리미엄 아이올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칸나브라 픽세이션에는 4개의 홀이 있는 플레이트 햅틱 아이올은 뭐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H자 모양의 클라레 아이올 뿐만 아니라 X자 모양의 아티스 아이올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이 밖에도 다른 아이올도 X자 모양 아이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5.0 프로에는 27게이지 니들에 통해서 도킹하여서 사용을 해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6.0 프로랜을 30게이지 니들에 넣어서도 충분히 수술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플랜지 간의 거리에 대해서는 숫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플랜지의 노출을 막기 위해서 플랜지 간의 거리를 2mm로 가능하게 작게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는 사진과 같이 플로렌의 배치가 타원형의 모양을 이루어야지 눈 안에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 경우에 펴지는 힘이 밖으로 향하게 되면서 플랜지의 노출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플로렌의 햅틱 통과 방향은 U-쉐입이나 인버티드 U-쉐입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 경우에 있어서 아이올의 위치가 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리딩 햅틱을 먼저 고정을 하고 팔로잉 햅틱은 아이올을 안구 내에 삽입한 이후에 고정하기 때문에 인버티드 U-쉐입을 양쪽의 대칭성을 위해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칸나브라바 술기를 활용한 그런 수술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먼저 6.0 프로랜을 30게이지 니들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이후에는 30게이지 니들을 2mm 지점에서 안쪽 집어넣는데 이때 27게이지 니들을 비스듬하게 통과시킬 때보다 훨씬 더 쉽게 통과가 됩니다. 이후에는 인트라큐러 포셉을 통해서 프로랜을 빼내고요. 인젝터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인젝터 안으로 집어넣은 프로랜을 인공성체 리딩 햅틱 두 군데를 이렇게 통과하도록 조작합니다. 이후에는 인젝터를 이제 삽입을 하기 위한 전 상태로 만들고요. 메인 인션 사이트를 2.2mm로 크게 넓힙니다. 메인 인션 사이트를 통해서 플랜을 집어넣어서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30게이지 니들을 통해서 밖으로 끄집어내게 됩니다. 끄집어내고요. 양쪽에 플랜을 적절히 당기면서 수정체를 안구 내로 인젝터를 사용해서 집어넣습니다. 팔로잉 햅틱이 펴지는 것을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30게이지 니들의 끝이 햅틱의 홀을 통과하도록 하고 역시 플랜을 니들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 과정을 이제 거치면 되겠고요. 플랜 당기면서 양쪽의 센터링을 확인하고 플랜지를 만들고 이제 반대편에서 이렇게 당기는 과정을 조금씩 거치면서
인공성체 센트레이션 상황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랜지를 눈 안으로 집어넣고 수술 마무리하게 됩니다. 칸나브라발 픽세이션을 위한 서지컬 팁 중에 하나는 프롤렌 봉합사를 자를 때 블런트한 시저를 사용하게 되면 프롤렌의 팁도 이렇게 블런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니들 안으로 나중에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술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샵 시저를 사용하되 프롤렌 끝을 비스듬하게 잘라서 좀 더 샤프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니들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팁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서지컬 팁은 햅틱이 펴지면서 니들에 강력히 고정되는 야만의 술기와는 달리 이 칸나브라발 픽세이션에서는 프롤렌과 니들에 도킹되는 힘이 굉장히 작습니다. 따라서 인트라오큘러 포셉으로 프롤렌을 좀 적당히 좀 밀어주면서 이게 공막 밖으로 빼내야 합니다. 또 플랜지를 만든 이후에는 반대편에서 좀 이렇게 당겨주면서 플랜지를 충분히 결막 안으로 집어넣고 또 이쪽도 자른 후에 플랜지를 만들어 줘야지 수술 후에 결막 밖으로 플랜지가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3mm 인ser을 통해서 인공성체를 삽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젝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접어서 넣는 경우에 안구 내에서 인공성체 위치가 불안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인트라오큘러 포셉으로 이쪽 햅틱을 잡고 반대편에서 프롤렌 당기면서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나 좀 더 안전한 술기를 위해서 인젝터를 항상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멀티포컬 아이로 환자가 만족하는 상태에서 인공성체 탈구가 관찰되었던 케이스입니다. 원피스 아이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쿼드런토토미를 통해서 절개를 한 후에 3mm 인시전을 통해서 쉽게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안테리어 비트렉토미를 시행한 이후에 마찬가지로 인젝터를 통해서 멀티포컬 아이를 삽입합니다. 그런데 이때 멀티포컬 아이는 좀 치명적인 디센터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먼저 한쪽을 인트라오큘러 포셉으로 잡고 당긴 상태에서 반대편의 인트라오큘러 포셉을 통해서 햅틱의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햅틱을 확실히 리딩 햅틱을 편 이후에 디센터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기치 못한 디센트레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햅틱이 펴지지 않았는지 완전히 펴졌는지 그것을 꼭 확인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인트라스쿨라 픽세이션의 아이올 파워 칼큘레이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92안을 먼저 1차로 좀 분석을 해보았고요. 데모그래픽 데이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수술 후 결과를 봤을 때는 헐러데이 1이나 호퍼큐 같은 기존의 공식들이 에보나 베럿 유니버설 2 같은 새로운 포뮬라들이나 아니면 기존 포뮬라의 완코치 애저스먼트 버전보다 더 정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술전 엑시얼 랭스에 따라서 이 공식들의 그 굴절 오차가 크게 영향을 받진 않았는데요. 반면에 술전 코니알 다이아미터의 프리딕션 에러가 영향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모든 공식이 마찬가지였고요. 기존에 존재하는 포뮬라들 모두 이렇게 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니알 다이아미터가 좀 더 넓어질수록 픽세이션 포인트가 과도하게 좀 깊어지는 작용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이퍼로픽 리프렉션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수술 전에 코니알 다이아미터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코니알 다이아미터에 따라서 아이올 파워를 적절히 보정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서머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야만의 픽세이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터널을 아직 완벽하게 컨트롤하기가 힘들고 특히 이제 프리미엄 아이오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게 됩니다. 칸나브라발 픽세이션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단점은 모두 극복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술기가 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야만의 픽세이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아이올 파워를 적절히 보정하는 그런 알고리즘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칸나브라바 테크닉의 경우에는 햅틱의 통과 방향에 따른 ELP의 변화라던가 스스로 굴절력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포플렌지 테크닉에 도움이 되는 서지컬 인스트루먼트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스크래픽세이션 전용으로 여러 가지 그런 인공수정체들이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연구가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2차적인 인공성체 수술은 이제 망막 파티에서 시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제가 하더라도 망막 교수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에 대해서 언제나 도와주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항상 잘 해결해 주시는 이제 노영정 교수님과 김민희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